네, 안녕하세요. 매경 레이더피 불금토크의 진행을 맡은 인턴 기자 조선희입니다. 불금토크는 한 주 동안 레이더피에서 보도됐던 기사들의 취재 뒷배경과 또 못다한 이야기들을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먼저 레이더피 기자들의 자기소개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MBN 정치부의 윤범기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매일경제 레이더피 김정범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럼 윤 기자님, 먼저 이번 주에는 이니템의 모든 것에 대해서 알려주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문재인 시계입니다. 따단! 사실 이걸 갖고 온 이유는 뭐 제가 자랑하려고 갖고 온 게 아니고요. 이번 주에 네. 어떤 바자회에서 이 문재인 시계 세트가 420만 원에 낙찰이 됐었죠. 420만 원?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화제가 됐었는데 네. 도대체 이게 뭐길래 420만 원까지 나갔느냐. 근데 사실 오해가 있을 수 있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거 하나가 420만 원이었던 건 아닙니다. 그 네. 문재인 시계는 좀 특별한 거였는데요. 이 청와대에서 주문 제작한 문재인 대통령 시계가 제일 처음 제작돼서 대통령한테 보고가 됐던 그 1호 시계입니다. 1호 시계? 네, 1호 시계고 이건 여자용 시계인데요. 남자용 시계와 여자용 시계가 두 개가 세트로 같이 있는 제품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420만 원이라는 고가에 낙찰이 됐던 것이고 네. 그리고 또 임종석 비서실장이 제일 처음 나온 1호 시계를 이걸 기념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다가 이제 불우 어린이를 돕는 좋은 취지의 바자회에 기부를 했기 때문에 그런 좋은 스토리까지 합쳐져서 그 가격이 됐다. 네. 그래서 이것 자체가 그렇게 비싼 물건은 아니다. 네네. 라는 걸 일단 알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럼 실제로 이게 원가가 어느 정도 될까? 이 비슷한 노무현 시계가 있습니다. 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시계를 봉화마을에 가면 실제로 판매하고 있는데 네. 저희 어머니께서 얼마 전에 봉화마을 가가지고 사갖고 와서 차고 다니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말씀에 따르면 한 3만 원 정도라고 해요. 거기서 3만 파는 원? 그러니까 뭐 시계가 외형상 크게 다른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아마 그 원가는 뭐 그 정도이지 않을까 싶은데 다만 현직 대통령 시계는 판매하지 않습니다. 네. 현직 그렇군요. 대통령 시계는 영리 목적으로 판매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임기 중에는 이렇게 청와대로부터 선물을 받는 식으로 받을 수밖에 없고요. 저는 이제 참고로 국회 출입 기자를 하다가 잠시 청와대에 파견을 갔었습니다. 네. 지난 대통령 선거 때 문재인 후보 마크맨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뭐 대통령님하고 등산도 같이 하고 그때 당시에 그리고 이제 경내 오픈하우스도 가서 뭐 문재인 대통령과 인사도 하고 그랬는데 그때 기념으로 이 시계를 받았고요. 네. 그래서 이제 자세히 보면 네, 한번 볼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일반적인 시계와 좀 다른 점이 이렇게 케이스가 있다는 점. 케이스에 대통령 문재인 그리고 청와대 마크와 함께 되어 있죠. 요거는 이제 여성용이기 때문에 이 색깔이고요. 네. 남성용은 파란색입니다. 색이 다르군요. 케이스가. 그래서 요걸 이렇게 벗기고 나면 이렇게 이렇게 나옵니다. 궁금합니다. 실물을 처음 보는 거라서. 예. 근데 뭐 실물을 보시면 뭐 이렇게 대단한 건 없는데요. 이렇게 열립니다. 아하. 자, 이런 방식으로 열리면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대통령 선거 구호였던 사람이 먼저다라고 하는 글자가 이렇게 쓰여 있고요. 네. 안에 시계가 들어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이 품질 보증 카드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주문 제작한 정품이라는 걸 나타내는 네. 품질 보증 카드가 있고요. 요게 이제 시계인데요. 네, 이 시계는 여성용 시계입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보면 여자들이 차기 좋게 약간 네. 조그맣게 나와 있죠. 그렇네요. 근데 제가 원래 처음 받았던 시계는 남성용 시계였는데요. 네. 남성용 시계는 그 일반 진짜 아저씨들 차는 시계처럼 굉장히 큽니다. 이따만한. 네, 딱 봐도 시계가 아주 잘 보이고. 네. 그다음에 여기 자세히 보시면 안쪽에 이렇게 청와대를 상징하는 봉황무늬 마크가 있고 약간 분홍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밑에 대통령 문재인이라고 쓰여 있는 게 시계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뒤에는 사람이 먼저다라는 문재인 구호가. 대통령 선거 구호, 이번 대선이 아니고 지난 대선의 구호였죠. 네. 이 구호가 이렇게 쓰여 있는 게 특징이다. 그래서 이 시계는 뭐 지금은 상당히 구하기가 어렵지만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하고 나면 그때는 아마 시중에서 문재인 대통령 기념관 같은 게 만들어진다면 뭐 생가 근처나 이런 데서 아마 판매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사실 이것보다 더 희귀한 아이템이 바로 이겁니다. 이건 뭔가요? 자, 이건 네. 문재인 USB입니다. 문재인 USB. 이거는 정말 특별 제작된 건데요. 네. 제가 또 잠시 청와대에 파견 가 있을 때 한미 정상회담 문재인 대통령이 첫 번째 해외 순방이었죠. 네. 그걸 이제 따라갔었는데 네. 그 한미 정상회담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 그 정상회담에 수행했던 기자들한테만 특별히 청와대에서 선물로 이제 이게 증정한 거였는데요. 네. 뭐 보시다시피 이렇게 카드형 USB. 네. 사실 이런 USB 많이 있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보면 영어로 문재인이라고 적혀 문재인 있군요. 대통령 이름이 네. 적혀 있고 뭐 청와대라는 글자가 프레지던트 뭐 등등 뭐 이렇게 네. 쓰여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뒤를 돌아보면 USB가 약간 이렇게 있네요. 네. USB가 붙어 있으면서 청와대 모양의 그림이 밑에 있고 네. 야광으로 청와대 모양 그리고 있고 영어로
청와대라고 이렇게 발음 기호대로 그대로. 늘 중요한 게 USB 용량인데 용량은 안 해주시네. 어느 정도인가요? 한 10기가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16기가? 근데 한번 네. 뭐 저는 실제로 이걸 쓰진 않기 때문에 정확히 명령이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소품이 이렇게 또 나오니까 또 재밌네요. 김 기자님, 이번에는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단독 기사를 쓰셨죠? 예,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다음 달에 청문회를 앞두고 있는데 네. 그 검증이 지금 한창입니다. 그래서 저 좀 궁금해서 찾아보다 보니까 네. 저서가 몇 권 있더라고요. 책. 그 교수 출신이니까 아무래도. 예, 네. 가장 눈에 띄는 게 바로 이 책이었습니다. 뭔가요? 삼수사수를 해서라도 서울대에 가라. 서울대에 가라. 책이 굉장히 낡아 보이네요. 네, 언제 나온 거죠, 이게? 20년 정도 됐습니다. 20년 꽤 전. 오래된 저서인데요. 네. 1998년. 예. 네. 이게 워낙 좀 제목이 좀 도발적이고 눈길을 끌어서 네. 대출을 좀 했습니다. 서울 시내 직접 가셔서. 도서관 중에서 있는 곳이 2곳밖에 없더라고요. 희귀템이네요, 그 중에 이것도. 한 곳이 가가지고 제가 대출을 했는데 역시나 좀 읽다 보니까 굉장히 좀 도발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네. 오늘 기사화까지 하게 됐습니다. 네. 어떤 내용인가요? 일단 좀 가장 눈에 띄는 게 일단 서울대를 꼭 가라. 제목 그대로. 네, 제목 그대로네요. 네. 네,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네. 서울대 가야 된다. 서울대 가야지 소득도 높고 행복도 더 높은 행복을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거는 뭐 개인적인 교육에 대한 철학이다 보니까 후보의 그 자질을 검증하는 것과는 좀 동떨어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좀 더 자세히 살펴보니까 그 중소기업에 관련된 내용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내용이죠, 또? 예를 들면은 그 중소기업 명문대학에 나오지 않고 성공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면밀히 따져봐야 된다. 뭐 하나의 기술을 개발하거나 조그만 중소기업을 운영할 수는 있지만은 그들에게 한계가 있다. 한계가 있다. 그리고 이렇게 뭐 표현했군요. 명문대 안 나온 중소기업인들은 근본적인 소양이 없다. 좀 그렇게까지. 좀, 강한 네. 어조로 좀 비판을 했는데요. 네. 그래서 그 취재를 하다 보니까 그 홍종학 후보자한테도 또 해명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20년 전에 했던 발언인데 지금은 그때와 생각이 많이 달라졌고 앞으로 이거를 좀 반성을 하면서 네. 후보자로서 자기 검증을 하는, 그러니까 좀 반성하는 시간을 좀 더 갖겠다 이런 해명을 해왔지만 제가 오늘 연락을 돌려본 중소기업계 사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사실 이거에 대한 거부감이 상당했습니다. 그렇겠죠.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당분간 쉽게 이 논란은 잦아들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물론 이제 그 어떤 학벌 사회를 비판하기 위한 반어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네, 그렇죠. 그렇다 하더라도 책에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그렇게 그래서 저 주장을 제목만 했기 때문에 보고는 그 한국 사회 학벌 사회에 대한 어떤 반감을 그냥 드러낸 거 아닌가를 생각했는데 내용을 하나씩 다 읽어보다 보니까 평소에 그 지론을 그대로 서술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반어체나 그런 어법이 거의 들어가 있지 않고 직설적으로 자기의 생각을 표현을 했기 때문에 이거 어떤 반어적으로 비꼬아서 책 내용을 썼다 이렇게 보기엔 좀 무리가 있다고 판단해서 기사를 쓰게 됐습니다. 그랬군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희귀템들과 같이 하는 불금 토크였고요. 네, 지금까지 레이더피에서 보도된 뉴스의 취재 뒷이야기들을 살펴봤습니다. 레이더피 불금 토크는 매주 금요일마다 찾아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